네, 안녕하세요. 훈이 아빠입니다. 20대 초반 때 몇 권의 책이 제 생각이나 성향, 성격들을 그리고 삶의 방향 이런 것들을 많이 바꿨어요. 그리고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책을 쓰고 싶다. 이런 꿈이 있었습니다. 20년 지난 지금에 제가 작은 성공한 그 이야기를 좀 제가 짬나는 시간에 녹여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전자책으로 만들 거고요. 공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운전하면서 들으실 수 있게 이렇게 떠들어 봅니다. 자, 내용은 부업으로 광고비 0원 드리고 연매출 5억 만든 직장인이 정리한 엔잡 쇼핑몰 스타트 엑기스 매뉴얼입니다. 퇴근 후 친구들과 술 마시거나 PC, 모바일 게임하면서 허송배열을 보내며 말로만 부자가 되고 싶다, 직장 때려치우고 싶다, 시간만 보내고 오다가 직장 내 불합리한 일을 제가 겪었습니다. 마음을 다지고 부업으로 시작한 엔잡, 시작하기 전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관련 서적 한 50권 정도 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수백 시간 유튜브를 정독했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에 정리했던 글을 3년이 지난 지금 제가 직장 다니며 결론적으로는 연매출 4억에서 5억을 찍고 있고요. 그런 노하우들까지 녹여서 제가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런 제가 정리했던 내용들이 시작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실패할 확률을 줄여주시고 그리고 작은 희망이 되고 작은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선한 영향력이 제게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이 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단계입니다. 이게 총 제가 전자책 만든 게 40페이지예요. 쓰다 보니까 1단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단계는 시간 만들기입니다. 인맥보다 실력, 인맥을 늘리려 하지 말고 실력을 늘리세요. 인맥이 중요하다는 것은 옛말이고 내 실력이 늘고 내 업적이 늘면 그에 맞는 인맥은 자연히 주변에 생기게 됩니다. 인맥을 만들겠다고 부지런히 뛰지 마세요. 결국엔 시간 버리고 돈을 버립니다. 꼭 만들겠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조금 더 성공한 사람을 만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하고 배우고 그만큼 성공하고 또 조금 더 성공한 사람을 만나세요. 자, 어떠한 친구를 사귈 것인가? 대부분 인간이라는 친구는 내 돈을 줄어들게 만듭니다. 자산이라는 친구는 내 돈을 늘려줍니다. 누구와 더 친해고 싶은가? 친구들과 술자리는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고 내가 친구들과 놀고 있어도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게 만들어지면 그때 만나세요. 가장 친한 친구는 내게 돈을 만들어주는 자산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회사, 회식, 친구들과 술자리 가지 말아라. 진짜 술을 마시고 싶다면 집에서 혼자 맥주 한잔 하세요. 내 자산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미안하지만 정중히 만남을 거절하세요. 회식은 회사의 자산을 불리는 자리일까요? 아니면 내 자산을 불리는 자리일까요?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불필요한 것들 없애기. 내 시간을 뺏어가는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연습을 해보자. 내 핸드폰에 불필요한 어플들, 집, 사무실, 차,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불필요한 물건들이 있다면 내 시간과 정신을 뺏어갈 겁니다. 하루에 쓰는 시간에 불필요한 것들과 물질적으로 불필요한 것들은 버리세요. 버려야 더 얻는다고 합니다. 잠을 1시간만 줄여보자. 60년 동안 1시간만 덜 잔다면 4년을 더 사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피로를 회복하는 것 외에 자는 시간은 죽은 시간이고 죽으면 평생 잘 수가 있습니다. 뭐하러 자려고 노력을 하는가요? 4-5시간만 자도 하루를 사는데 제가 경험해보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익숙해지니까 괜찮습니다. 주말에 몰아서 8시간 동안 정도 자든가 아니면 점심 먹고 10분에서 30분 잠깐 가면을 취하면 괜찮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본인은 자는 1시간만 줄여서 생산적인 것을 한번 해보세요. 자, 멍 때릴 시간 줄여드리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자기 전에 내가 할 일을 적고 어제 적어놓은 일을 보면서 퀘스트 깨듯이 하나씩 일을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시간을 밀도 있게 쓰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1단계 시간 만들기였습니다. 다음 2단계 마인드 세팅입니다. 자세 잡고 마음 먹기, 마인드 세팅.
온라인 사업 쉬워 보인다고 다들 뛰어듭니다. 그러기에 쉽지 않은 것입니다. 쉽다고 생각하면 어려워질 것이고, 어렵다고 알고 준비하면 쉬워질 수 있습니다. 아니, 쉬워지는 게 아니라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결국엔 누가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표 사장으로서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장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마인드가 필요하겠지만 그건 차후에 다른 주제로 글을 쓰게 된다면 자세히 기술해 보도록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5가지만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긍부정 마인드, 무턱대고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성공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잘 될 거라는 막연한 긍정적인 마음은 실패할 요소들에 대한 준비를 안 하게 되어 해봤자 안 되겠지라는 부정적인 마음은 또 시도조차 안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어려운 일이지만 방법을 찾고 내가 한번 열심히 시도해보자,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긍부정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꾸준함입니다. 꾸준해야 성공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 것입니다. 하지만 왜 다들 못할까요? 왜냐면 의지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고, 담배 끊는 사람은 독한 사람이 상종도 하지 말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저는 끊었습니다, 담배는. 그만큼 사람의 의지력과 지속력은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속하게 할 수 있게 어떠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장치가 내게 꾸준하게 할 수 있는지는 각자가 찾아봐야 합니다. 저는 휴대폰 바탕화면에 할 일과 목표를 적어놓았으며 해야 할 일을 일일, 주간 단위로 적어놓은 메모가 내게 명령을 해서 나를 움직이게 해보았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 마인드 세 번째, 절실함입니다. 쉬운 마음으로 시작했다가는 쉽게 실패합니다. 그런데 보통 유튜브에 나오는 어그로성 영상을 보고 쉽게 된다고? 나도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들어와서 각종 꼼수만 찾아보게 됩니다. 나는 제목과 같은 매출을 한두 달 만에 일으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시대에도 지금 3년째 사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해야 성공할까 말까 한 시장입니다. 여기까지 거의 실무가 아니라 정신적인 이야기만 했는데 이걸 듣고 이거를 유튜브를 꺼버린다면 쇼핑몰로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꼼수만 찾다가 시간, 돈 버릴 거라 장담합니다. 위탁? 어렵습니다. 왜냐고요? 당신과 경쟁할 사람들은 절실하거든. 하지만 당신이 절실하지 않다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렇죠? 영화 극한직업에 보면 주인공이 마지막에 이런 대사를 합니다. 네가 소상공인 잘 모르나 본데 우린 원래 다 목숨 걸고 해 씨발 새끼야! 라고 말했던 것이 굉장히 저는 가슴속에 남습니다. 가슴을 후벼 파는 대사입니다. 벌지 못하면 뒤져야 하는 세상입니다. 이거는 생존 문제입니다. 절실해지세요. 만약 직장인이라면 안정적인 마약과 같은 봉급에 취해서 절실함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봉급자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절실함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장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 간절한 이유, 그걸 만드세요. 그리고 이걸 내가 어떻게 활용하고 그걸 어디에 두고 볼 것인지는 본인들이 각자 정하시면 좋습니다. 자, 네 번째, 마인드 몰입입니다. 온 신경과 마음이 한 곳으로 쏠려 있고 그리고 너무너무 재밌어서 즐거워야 합니다. 저는 지금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튜브로 떠들고 전자책도 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즐기는 겁니다. 자, 길게 말 안 하겠습니다. 즐기세요. 자, 고민하고, 마지막입니다. 마인드. 고민하고 해결하는 마인드입니다. 어떤 것을 어떻게 하면 더, 어떻게 라는 시각과 관점으로 한번 봐야 합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래야 발전하고 잘 되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 편의점, 군대, 집단 하위 계층은 어떻게 라는 관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체크리스트대로 해야 할 일을 반복적으로 기계적으로 잘 하면 되지만 우리 대표, 우리 사장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장이고 명령을 주는 오너입니다. 누군가에게 명령을 할 수도 있지만 내게 명령을 해야 합니다. 누가 내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나를 이끌어주지 않습니다. 부딪히면 직접 해결하고요. 개선하고요.
방법을 찾고 단단해지고 발전해야 합니다. 이런 시각은 어떻게 라는 단어를 계속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직원이 아니고 사장입니다. 아시겠죠? 자, 3단계입니다. 3단계 마케팅의 정의를 이해하고 정의하기. 자, 마케팅을 보통 광고로 생각하는데 이는 틀렸습니다. 마케팅은 상품이 판매되게 하기 위한 모든 과정과 노력을 말하고, 내가 말하는 마케팅은 첫 번째 오게 만들고, 두 번째 사게 만들고, 세 번째 또 사게 만들고, 네 번째 같이 오게 만든다. 자, 이 내용은 뒤에 녹였습니다. 자, 이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배우고 방법을 찾고 반성하고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마케팅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자, 4단계입니다. 시작하기, 인터넷 판매자 자격 갖추기. 자, 사업자 등록, 통신 판매역 신고를 제가 말하는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사업자 등록은 홈택스에서 전자상거래로 등록하시면 되고요. 업태는 도소매, 업종은 전자상거래로 하시면 됩니다. 또는 추가로 받고자 하는 업종을 받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사업장 이름을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장 등록 이용할 때 상표 등록이 되어 있는지 특허청 또는 키프리스에서 상호명 검색 후에 등록을 합니다. 지적재산권은 사업하면서 항상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 사업자 선택입니다. 사업자 선택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 법인사업자,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연매출 8천만원 이하는 간이사업자가 세금적으로 유리하고요. 8천만원 이상은 일반사업자가 유리합니다. 자, 순수익 1억 또는 매출 10억 이상이 날 경우에 법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법인사업자로 내고 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차이점은 유튜브로 검색을 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저는 간이사업자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PC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 그리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좌 그리고 카드 만들기. 가까운 은행에서 사업자 전용 계좌 개설하고 비자 및 마스터카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해외 거래도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자 및 마스터카드를 꼭 만듭니다. 해외 거래 수수료는 제가 2019년 기준 삼성 V2 5 카드를 추천드리는 바이고, 지금 더 좋은 게 있다면 한번 검색해서 더 좋은 것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홈택스에 사업자 전용 계좌를 등록합니다. 세금 신고를 위해 전용 계좌와 카드 번호를 홈택스에 꼭 등록을 합니다. 6번째, 사업자 전용 통관부를 부여받습니다. 네이버에 관세청 유니패스를 검색해서 로그인해서 사업자 통관번호를 부여받습니다. 이것은 수입할 때 필요한 번호입니다.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에스크로 등록을 합니다. 구매 안전 서비스라고도 합니다. 방법은 블로그에 많으니까 은행 통해서 하는 거고 진행하기 바랍니다. 자, 8번째 마지막입니다. 통신 판매역 신고를 합니다. 다 왔습니다. 이거는 정부24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정부24시 신고하시고 하면 되고요. 참 뺑뺑이 돌리는 느낌인데 제가 말한 순서대로 하면 뺑뺑이 덜 도는 겁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힘내세요. 통신 판매업 신고증 발급 받으시고요. 그러면 자격은 다 갖춘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위에 있는 서류를 스캔해서 폰과 PC에 저장을 하세요. 도매 사이트, 거래처, 각 판매 플랫폼들에 입점할 때 요구하는 서류들입니다. 자, 5단계입니다. 내 가게 만들고 입점하기. 자, 실제 부동산은 임대료가 들지만 온라인은 들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가요? 어찌 보면 이게 반칙입니다. 사업자 계좌 통신 판매역 신고증을 첨부해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셀러로 등록하세요. 그리고 판매 사이트는 여러 곳일수록 좋습니다. 센터를 설정해야 하는데 나는 자사몰인 카페24를 추천드립니다. 카페24에 상품을 등록 후 여러 판매처에 상품과 주문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21년 11월 기준 마켓 플러스라는 이름을 가진 기능입니다. 이게 11번가 G마켓, 네이버, 옥션, 인터파크 등등등 수십 가지 채널에 내 상품을 연동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기능이죠. 자, 그리고 인스타와 페이스북을 연동하여 샵을 만들고 스마트 스토어에 링크 걸어 판매하는 마케팅이 또는 자사몰을 연동하는 마케팅이
대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잘하고 계신 분도 많습니다. 자, 네이버가 밀고 있는 거 잘 봐야 돼요. 저희는 네이버입니다. 21년 기준에 쇼핑 라이브를 엄청 밀고 있습니다. 이건 쇼핑 라이브는 뭐냐면 홈쇼핑으로 보시면 됩니다. 홈쇼핑. 이걸 하면 SEO 로직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뒤에 SEO 로직은 계속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스토어에 입점했으면 상품을 런칭하고 주문을 기다리고 광고 로직 공부를 하고 로직과 광고를 이용해 최상위 작업으로 올려서 판매량을 늘리고 마케팅하고 다른 플랫폼에 계속 입점해서 사업을 확장하는 그런 테크트리를 사시면 됩니다. 6단계 나만의 브랜드 만들기. 6단계 나만의 브랜드 만들기. 로고, 이름, 슬로건, 스토리. 첫 번째, 로고를 만든다. 자, 로고는 지인을 찾아보세요. 분명히 일러스트레이터 AI 파일을 만드실 수 있는 지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는 없다면 크몽, 오투잡 거기에 유료로 의뢰를 해보세요. 또는 로고 제작 사이트를 한번 찾아보세요. 보기 좋은 색상으로 깔끔하고 인상적이게 만들고요. 나중에 OEM으로 또는 ODM으로 내 제품에 박을 때의 모습도 상상을 해봅니다. 자, 이름을 정합니다. 크몽, 오투잡, 코카콜라, 카누, 퐁퐁, 초이카, 키읔, 티읕, 피읕, 치읓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고객들의 뇌리에 더 박힌다고 합니다. 4글자 이하로 만드세요. 너무 길면 후킹력이 떨어질 겁니다. 듣고 있지 않을 만한 이름이 좋겠죠? 상표 등록이 안 되어 있는지 또는 특허청 킴프리스에 거기에 상호명을 한번 검색을 해봅니다. 품류에 걸리지 않으면 하면 되는데, 이럴 경우 네이버에 검색해서 그 다른 품류에 있는 그 미리 등록한 상호명과 마케팅 싸움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내가 조준한 타겟들이 원하는 메인 서브 키워드를 넣는 것도 좋습니다. 검색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자, 수출도 고려해서 영문으로 해도 어색하지 않은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슬로건을 만듭니다. 기업의 존재 이유를 1초 만에 전달하는 핵심 문장이면 좋겠고요.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 그리고 왜 구매해야 하는지 전달하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쇼핑 다이소, Just Doing Nike, 커피라는 행복 맥심, 딱 이런 슬로건을 말하는 겁니다. 좋은 슬로건은 차후에 직원들의 공동 목표가 되도록 하게 합니다. 자, 다음 스토리 만들기. 공감, 문제점, 해결책을 제시하는 관점에서 나만의 브랜드에도 적용하면 좋고 각각 상품별로 만들어도 좋은 요소로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습니다. 자, 어릴 적 가난해서 못 샀던 무슨 상품, 이제는 그런 아픔이 없도록 가격을 낮추어 고객님들에게 아픔을 주지 않겠습니다. 또는 뭐뭐뭐가 없었던 어떤 상황에서 당황했던 기억, 이제는 제가 어떠한 것을 통해 어떠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스토리를 만들면 좋습니다. 상표권 등록, 키프리스를 검색해서 없는 상표권을 별리사 또는 마크인포로라는 플랫폼을 통해 내 상표권을 돈을 주고 결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쟁률 검색, 그리고 네이버 브랜드 사전에 등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다음 심화 과정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단계입니다. 7번째 단계는 상품 소싱 및 판매 상품 찾기, 공급업체 또는 아이템을 찾는 겁니다. 초보자가 하는 좋은 아이템 선정 요소 빠르게 읽겠습니다. 저렴하게 들여와서 비싸게 팔고 있는 거, 내가 갖고 싶고 남도 갖고 싶은 거, 그리고 지속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취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시장을 읽는 감각이 중요하겠죠. 제품 가치가 늦게 떨어지고 제품 가치가 오히려 시간이 지나도 올라가는 것도 좋을 겁니다. 물류 및 창고 비용을 생각하여 핸들링 비용이 저렴한 것이 좋겠죠. 작은 박스에 들어갈 정도의 크기가 초반에 하실 땐 좋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어렵고 큰 게 거기에서 경쟁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옵션이 다양하지 않은 상품도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숙련된 이후에 옵션이 많은 것은 해보기 권장드립니다. 자, 소모품은 지속 구매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단골 장사하기도 좋고요. 시장이 없던 상품인데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불편함을 개선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구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모든 게 팔 수 있는 상품입니다. 어렵게 찾지 마시고요. 항상 판매자 입장에서 세상과 사물을 바라보자고요. 잘 팔리고 있는 상품과 잘 팔리고 있는 아이템 찾기. 자, 네이버 데이터 랩
자, 인기 검색어 순위입니다. 이거를 잘 만져보시면 지금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뭘 많이 검색하는지, 찾고 있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저 계절 상품을 하고자 한다면 어느 계절에 뭐가 잘 팔렸는지 작년 거를 보시고 한두 달 또는 세네 달 전에 미리 예측해서 판매할 용품 결정하고 세팅하는 것도 좋습니다. 남자와 여자 연령대 파악해서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와 가치 홍보를 고민해 봅니다. 자, 네이버 키워드 마스터 판매를 결정한 키워드가 얼마나 검색되었는지 전월 기준 한 달간 무료로 확인해 보기가 좋습니다. 대략적인 그런 경쟁 강도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키워드인지 정보를 얻기 위한 키워드인지 분별하는 눈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쇼핑 검색란에 아이폰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전체 등록된 상품 수가 나올 겁니다. 2021년 10월 기준에 1000만 이상 검색 건수가 등록된 상품이 나옵니다. 키워드 마스터에 검색한 후 사람들이 검색한 아이폰의 검색량보다 쇼핑에 등록된 상품이 적을 경우 경쟁 강도가 낮기 때문에 판매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리하자면 등록된 물건의 수보다 검색량이 많은 상품이 내가 하기 좋은 상품입니다. 자, 얼마나 팔리고 있는가, 1등에서 3등이 판매하고 있는 판매처를 보고 그 상품이 얼마 동안 얼마에 몇 개나 팔렸는지 한번 유추를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뷰 곱하기 5에서 10 또는 뭐 요즘에 많이 달아주니까 한 곱하기 3 정도 하면 예상 판매수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의 포인트는 경쟁이 덜하고 많이 팔리고 싸게 들여올 수 있는 것을 찾아라 이겁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싸게 들여올 수 있는지도 고민하면 좋습니다. 돈 되는 아이템 찾는 방법은 자, 아래에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돈 되는 아이템 찾기. 세 번째, 한국 도매처 찾는 법. 자, 주변에 유통, 사업, 공장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인 또는 가족 또는 지인의 지인 또는 가족의 지인을 한번 찾아보세요. 또는 공장에 찾아가서 부딪혀보세요. 나 100개만 줄 수 있냐? 준다면 얼마에 줄 수 있냐? 한번 부딪혀보세요. 돈 드는 거 아니고요. 손해볼 거 없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 구글에서 아니면 뭐뭐 유통업체 또는 네이버 온라인 중수셀러 카페에 도매업체 판매 리스트 무료로 공유했으니까 한번 오셔서 가져가세요. 보세요. 공장 유통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들도 돈을 벌기 위한 곳이라 너무 저희가 위축되지 않고 들이대고 찔러보시면 좋은 결과가 생각보다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들 판매 가격이 무너진다면 본인들 공급한 셀러들도 곤란해지고 본인들도 마진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을 지키기 위해 큰 회사일수록 아무에게나 물건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을 생각하고 다가간다면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입니다. 자, 나를 있어 보이게 꾸미면 좀 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전화로 요청할 경우에는 내 쇼핑몰 사이트가 있어 보이게 꾸미면 좋습니다. 저희는 연매출 어느 정도 하는 무슨 사이트를 하는 곳인데 무슨 상품에 관심이 있고 연락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는 영업과장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불합방을 깔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찾아갈 경우에는 반드시 깔끔하게 차려입고 명함 같은 거 가라로 만들고 가서 들이대면 좋을 겁니다. 그러면 알기 쉬운 좋은 단어도 알려드리겠습니다. MOQ라고 있습니다. MOQ는 최소 구매 수량이고요. 한 번에 구매 시 몇 개를 구매해야 하는지 하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송, 직배송 이거는 무재고 위탁을 말하는 단위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직송, 직배송은 무재고 위탁을 말하는 단위입니다. 자, 그리고 지켜야 할 가격을 말해주시면 좋고요. 이미지나 이름, 상표권을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매달 최소 구매해야 될 금액이 있는지 물어보시고 내가 잘 팔 경우에 매입 구매별 추가 마진이 있는지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정산은 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할지 말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에서 수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방법은 일단 KC 인증하는지 잘 알아봐야 되고
KC 인증은 전안법이라는 그런 키워드로 따로 검색해 보세요. 굉장히 자료가 많으실 겁니다. 알리바바 1688에서 타오바오 뭐 이런 걸로 이런 사이트를 크롬으로 접속하셔서 크롬 검색창 우측에 번역 언어 선택 클릭 버튼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속성에 들어가서 세부 설정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상품 찾는 법. 중국 애들 사이트는 영어로 검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팝하고로 번역해서 한국어를 중국어로 만들고 그다음에 검색해서 찾으시면 되고요. 자, 네이버에서 판매 중인 사진으로 검색도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많이 팔리고 있는 상품을 나도 팔려면 그런 식으로 상품을 사진으로 검색을 하고, 네이버에 판매하고 있지 않은 상품이면 내가 먼저 가져다가 팔면 좋은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없던 상품이 되겠죠. 자, AI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산을 내가 팔고 싶다 그러면 우산들을 계속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로직들이 작동이 되면서 어느 순간 나에게 우산들만 보여주기 시작할 겁니다. 자, 위안화 환율은 현재 180 정도인데 여기에 300에서 350 정도 곱해서 예상 비용을 도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더 곱하냐면 핸들링 비용이 꽤 들어요. 뭐 수수료, 카드 수수료, 그리고 현지 배송비, 그 다음에 뭐 해외 배송비, 통관비, 이런 뭐 간부가세 이런 것들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300 정도 곱하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얼마에 팔리고 있는 상품인지, 그리고 또는 내가 이거를 얼마면 구매할까, 내가 소비자 입장에서 스스로 돌아보고, 그리고 소비자가를 선정해보고 마진이 좋고 품질이 괜찮은 물건이라면 2개에서 10개 정도 수입을 해보면 좋습니다. 구매 수량은 상품별로 최소 구매 수량이 적혀 있습니다. 또는 쇼부를 쳐볼 수도 있고요. 추가 구매 수량에 따라 가격은 당연히 달라집니다. 같은 상품인데 판매자가 많을 경우에는 웬만하면 등급이 높은 구매자를 이용하세요. 그 사람이 판매하는 상품이 분량이 적을 확률이 높습니다. KC 인증 받아야 되는 품목들은 뭐 대표적으로 식품, 어린이용품, 장난감, 의약품, 캐릭터, 사료, 전자제품, 모터 등등이 있으니까 이것들은 좀 피하고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진정 상품인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국내에 상표권자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피합니다. 짜가 상품은 피합니다. 세관에 걸릴 경우 전량 폐기되고요. 안 걸리면 폐기가 안 되기는 합니다. 많은 도움 되시죠? 자, 8단계 플랫폼 공략. 네이버 쇼핑 로직 이해하기. 그냥 대충 판매 상품을 올린다고 해서 팔리는 것이 아닙니다. 각 마켓별로 잘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렵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SEO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실 건데 쉽게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네이버 쇼핑은 학교라고 가정하고요. 선생님이 평가시험지 SEO라는 평가시험지를 줄 겁니다. 그러면은 개인 판매하는 그 학생들은 시험을 봅니다. 시험지 요건에 의해 학생들 점수가 매겨질 것이고요. 당연하지만 1등 학생은 최상단, 꼴등 학생은 최하단에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하니 이해가 쉽게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학교는 여러가지 학교마다 시험 문제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11번가, 지마켓, 쿠팡, 네이버라는 여러 학교가 있을 건데 당연하지만 그 학교마다 시험지는 다를 것입니다. 물론 동일한 기본 문제들은 같은 게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비유지만 그 선생님에게 돈을 꽂아주고 학교 등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1등으로. 그것은 광고겠죠, 광고. 자, 네이버 SEO를 공부를 하세요. 네이버 매뉴얼에 있습니다. 또는 훈이아빠 TV 채널에 네이버 SEO 읽어드리는 영상을 제가 찍었습니다. 한번 찾아서 보세요. 도움 되실 겁니다. 운전하면서 계속 들으세요. 세뇌되도록, 머릿속에 꽂아지도록. 매뉴얼 읽고 그대로 해석하고 제 해석하는 것도 들어있습니다. 각 플랫폼별 SEO와 광고하는 법은 저도 모릅니다.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게 시기별로 계속 또 바뀝니다. 그래서 알아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먹여드리기보다 떠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이 얘기를 듣고 저를 따라오시는 분들이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품 등록 팁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단순하게 적어놓고 그것을 지키는 기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 키워드 카테고리를 이것들은 제가 전자책에 지금 녹이겠습니다. 아래 전자책 구매하는 곳은 아래 하단부 링크에 담아둘게요. 자, 네이버 쇼핑 SEO 물품 등록 팁을 말씀드릴게요. 그 간단 체크리스트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면 좋습니다. 자, 네이버가 좋아하는 거 브랜드, 상품명, 일련 번호, 개수 이런 깔끔한 제목 20글자 정도 안 넘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배경이 흰색 눕기 또는 단색의 깔끔한 배경 사진이고요. 배경 사진이 3장 이상 있으면 좋고 사이즈는 500에서 좋습니다. 또 동영상도 배경 사진에 들어가는 것을 제가 최근에 확인을 했고요. 최신성, 찜, 리뷰, 다녀간 흔적, 구매 이런 인기도도 중요하고 정확한 카테고리 그리고 다른 링크를 통해 들어와 구매로 이루어지는 경우 태그는 해당 카테고리 상위 태그에 찾아넣기, 정확한 브랜드명, 상품 정보 상세히 클릭, 그리고 제목, 키워드 본문에도 넣고 타자로 쳐서 넣고 포인트 찜하면 쿠폰 주는 그딴 거도 넣으면 좋습니다. 이거는 네이버가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그럼 싫어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싫어하는 거는 지저분한 키워드에 제목에 추임새나 이것저것 넣는 것, 제목 50자 넘게 하고 로봇들이 헷갈리게 하는 것들, 여러 브랜드를 한 상품에 놓고 부정확한 카테고리를 설정, 거래도 없고 후기도 없는 것, 그리고 정치인, 연예인, 갈등 문제, 이슈화되는 글자, 상품명을 쓰는 것, 그리고 제목과 메인 사진 수정하는 것을 싫어하고요. 상세 페이지는 크게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뷰징, 서로 찜해주고 가구매하는 것들, 그런 것들 걸리면 죽습니다. 그리고 짜가를 팔면 안 되고요. 지저분한 메인 사진을 쓰면 안 좋아하고요. 브랜드 잘못 넣으면 안 좋아합니다. 상세 페이지는 카테고리 여기까지 제가 네이버 SEO 싫어하는 것을 말했고요. 제가 말로 하니까 좀 정리는 안 되겠지만 이게 지금 표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를 보고 나중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세 페이지는 카테고리 경제 시장에 따라 접근 방식을 달리해야 합니다. 이건 따로 설명은 아래쪽에 그 뒤에 하겠습니다. 모델명이 있는 브랜드 상품을 싸게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와서 브랜드 카탈로그로 묶고 내 마진 좋은 걸 끼워 넣기로 함께 파는 것도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상표권 출원후 등록해서 나의 브랜드를 네이버 브랜드 사전에 등록하고 내 상품끼리 묶어버리는 전략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판매량이 꽤 될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하게 하고 내 브랜드 파워를 늘리는 방법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8단계 플랫폼 공략이었고요. 다음은 9단계 아까 말했던 마케팅의 방법, 5개 만드는 방법입니다. 5개 만드는 홍보 및 마케팅, 쿠킹력, SNS, 키워드, 바이럴 마케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나이키 에어맥스 같은 모두가 알고 있고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상품을 딱히 광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아서 검색해서 와서 사줍니다. 왜냐? 고객들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고객들이 잘 모르는 상품들은 바이럴 마케팅으로 쇼핑몰에 유입되게 하거나 키워드 연관 검색어 맞춤식으로 마케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구글, 네이버에 키워드를 검색하고 그 키워드를 한번 공략을 해봅니다. 제목이나 키워드를 궁금하게 하고요. 유튜브와 인스타 그리고 블로그를 키우시면 굉장히 도움됩니다. 저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책들을 한 권씩 읽으세요. 유튜브 책, 인스타 책, 블로그 책,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정리하고 그대로 실행을 하면 됩니다. 겁먹지 마세요.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돈이 많으면 이거 돈으로 녹이면 됩니다. 근데 고정비를 지출을 줄이고 그 녹일 상품을 사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거는 본인들 포지션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 관련 카페, 내가 하고자 하는 카테고리의 취미나 동호회 네이버 카페에 진성 회원으로 활동을 합니다. 거기에 고객들이 니즈가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시장을 읽는 게 되겠죠. 사람들이 떠들고 있으니까 거기서, 그죠? 자, 공지사항 잘 읽어보고 간접 홍보를 하고 무료 홍보의 효과도 한번 누려보시고, 만약에 유료 회원이라면 유료로 광고를 하는 것도 한번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블로그 체험단을 모집합니다. 사입한 상품이라면 아주 저렴하게 들어왔을 겁니다. 1만원짜리 판매 상품은 3,000원 이하로 가져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상품을 가지고 체험단을 모집을 하세요. 방법은 내 체험단 모집글을 퍼가게 하고 본인 블로그 URL을 내 댓글에 쓰게 해서 당첨된 사람들을 선정하고 해당 물건과 원고료를 직접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된다면 관련 해당 영상들을 검색해서 공부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 내 한 개의 글이 거미줄처럼 뻗어나가서 굉장한 홍보 효과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블로그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좀 좋겠죠.
타겟에 따라 페이스북, 카카오 밴드도 활용하면 좋기 때문에 버리지 말고 머릿속에 아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씨앗을 뿌리고 물을 준다고 생각하고 그냥. 다음 광고입니다. 자, 돈 쓰고 하는 광고는 크게 키워드 광고, 배너 광고로 나뉘게 되고요. 이거는 뭐가 딱 답이다라고 말을 못 해주겠습니다. 정답이 없어요. 왜냐면 좋은 광고는 타깃에 대한 맞춤식으로 조준 사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은 한정적이기 때문이죠. 그래도 도움을 드리자면 좋은 광고 대행사를 찾아야 되고요. 좋은 담당자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 좋은 담당자는 내가 좀 알아야지 그 사람을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안 좋은 사람도 좋게 만들 수 있고요. 내가 정리하자면 내가 광고를 좀 알아야지 대화를 하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플랫폼의 광고를 갈아 넣기는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카테고리의 타겟들이 인터넷 어디에 많이 머무는지 찾고, 그런 다음에 나의 쇼핑몰, 나의 상품이 보이게 하면 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들으시면서 타자를 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그게 귀찮으시면은 이게 제가 발행한 전자책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계속 업그레이드 할 거고요. 지금 최근에 올리는 거는 2021년 11월 21일 버전 첫 번째 버전입니다. 사실은 버전 두 번째 버전이죠. 네 번째 기타. 아이템마다 틀립니다. 브랜드 파워가 있는 건 최저가에 낮은 거 보고 샀는데, 브랜드 파워가 없는 건 최저가에도 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가이더라도 노출이 안 되는 7페이지나 10페이지 안드로메다에 있으면 당연히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마진을 보고 그 마진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대충 월 수입 10% 정도는 마케팅 비용을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정하고 접근하시면 좀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더 팔리면 광고비를 더 늘려나가면 되겠죠. 다음 10단계 사계 만들기입니다. 10단계 사계 만들기. 자, 판매글을 꾸밉니다. 그러니까 5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계 만들어야 되겠죠. 판매글을 꾸밉니다. 자, 위탁이나 도매로 오는 기성품일 경우 판매 사진을 그대로 옮겨 쓰거나 할 줄 안다면 살짝 바꾸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 페이지에 있는 사진을 캡처해서 대표 사진을 사용하여 새로운 상품 인증 속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합니다. 자, 그러나 나만의 상품일 경우에는 사진을 직접 찍고 눕기를 따고 어플이나 폰 환경 설정해서 노출값 설정으로 눕기처럼 보이게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진짜 잘 찍고 싶다면 네이버 카페에 셀러오션 또는 크몽 가면 전문가들 있습니다. 의뢰하세요. 돈 주면 다 해줍니다. 상세 페이지도 만들고요. 그러면은 완전 나만의 상품이 되는 겁니다. 상품의 장점을 5개 정도 부각시키면 좋고요. 그리고 질문 형식으로 던져서 좀 집중력을 유도하면 좋고, 이걸 안 사면 안 된다는 공포심을 조장하고, 이걸 사면 그것이 어떠한 식으로 해결된다고 설득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반려묘를 병들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사야 되는 명분을 주고, 이거를 쓸 경우 스트레스가 해소돼서 반려묘들의 수명이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겁니다.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핵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카테고리의 상위 판매자들의 상세 페이지를 분석하고 공략하고 공부하고 배우세요. 그리고 부족한 것을 찾고 그것을 공략하시고, 더 좋은 것은 다른 판매자의 카테고리를 참고해서 그것들의 장점을 뺏어와서 내가 하고자 하는 카테고리를 공략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 페이지를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고객이 와서 구매할 확률을 높이는 것, 두 번째는 고객이 할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녹여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CS가 적습니다. 자, 제품이 아니라 가치를 판다는 마음으로 일단 세팅을 하세요. 고객은 귀찮기 때문에 폰이 보이면 바로 보이는 그곳에서 후킹이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GIF 등으로 움직이는 사진으로 확 후킹이 되게 만들면 좋습니다. 자, 증정 이벤트로 이목을 끌면 좋겠죠. 구매력을 높이면 좋겠습니다. 제품을 추천하여 선택의 두려움을 없애주게 하면 좋겠고요. 잘 나가는 쇼핑몰 들어가서 어떠한 단어로 현혹하든지 그 단어를 뽑아내는 겁니다. 단어. 자, 감성을 건드리면 좋고요. 선택의 즐거움을 줬고, 대신 한 개의 상품에서 여러 가지 옵션을 넣을지, 그러면은 아니면은 상품 하나에 하나씩 팔지, 그거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넘어갈게요. 그리고 사실 핵심은 경쟁 쇼핑몰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쟁 쇼핑몰들 그거를 분석하고 배워와서 내 거를 녹여서 내 거를 경쟁력 있게 만드는 겁니다.
자, 내 쇼핑몰을 잘 구성합니다. 내 쇼핑몰에서 여러 가지 쇼핑을 하면서 즐기고 구경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전략입니다. 깔끔하게 배열된 상품들. 근데 스마트 스토어는 그런 즐거움을 주기는 약간 힘듭니다. 카페24는 가능합니다. 위에 말했듯이 시가총액 6천억 주식인 상장회사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거대 기업일수록 서버가 안정적이고 나중에 서비스 종료할 가능성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를 수 있는 정보가 많습니다. 키워드 구성입니다. 하나의 카테고리를 조져버릴 경우 키워드 구성은 내 머릿속에 있는 것만 끄집어내도 된다고 봅니다. 키워드라는 것은 고객이 검색하는 글자이고 결국 인터넷 판매는 검색으로 이루어지고 그 검색은 글자이기 때문에 열쇠가 되는 단어라는 뜻으로 키워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키워드 검색량은 전달 한 달 기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검색했는지 네이버 키워드 마스터에서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검색하지 않는 키워드를 쓰지 않을 수 있고 쓸 수도 있습니다. 쓸 수 있는 경우는 내가 검색되기 위함이고 검색되지 않은 키워드를 쓰는 이유는 내 자사몰로 유입된 고객들이 어떠한 상품인지 알 수 있게 인지를 시켜주면 되는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시 정리해주고 내가 정해준다면 광고를 태우고 싶다면 키워드를 잘 뽑아내고 어쩌다 검색되기를 원한다면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지 않지만 검색량이 있고 경쟁 강도가 약한 키워드를 뽑아내어 제목, 본문, 태그에 넣어서 검색을 우연히 걸려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몰을 어떠한 목적으로 내 몰 자체를 검색하고 오는 사람들은 특정 카테고리, 그러니까 전문 자사몰이라면 검색되기 위한 키워드를 선택하기 위해 에너지 쏟는 건 비추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1인 셀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곳에 집중해야 되고요. 그거에 집중하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사람.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요. 온라인 장사입니다. 다음 11단계입니다. 11단계. 판매량 늘리고 지속성 만들기. 11단계 또 사기 만들기입니다. 또 사기 만들기. 자, 또 사기 만들고 판매량 늘리고 지속성 만들기. 자, 보관 및 택배 배송, 반품, 재고 관리, 주문은 몇 시까지 받아서 몇 시까지 발송한다. 이건 내가 사장이기 때문에 정해야 됩니다. 자, 초기에는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시고요. 사업자 등록해서 3대 편의점 아시죠? 택배비가 얼마인지 행사를 하는지 확인해보고 접근을 하세요. 일단 그렇게 하는 겁니다. 처음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처음부터 계약하려면 어렵습니다. 자, 편의점 택배 물건이 좀 나가기 시작하면 택배 기사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이버 셀러오션 카페 가면 해당 지역 택배 기사들이 영업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물어보자고요. 또는 내가 이용하는 편의점 택배 수거하는 기사님 번호를 따서 오는 시간이 언제인지 물어보고 우리 집에 들려줄 수 있는지 정중하게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계약을 한다면 송장 기계를 받는데 이게 엄청 편합니다. 인구가, 그러니까 원시인이 불을 발견했을 때와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들 수 있습니다. 자, 일일이 수기로 적고 송장 기계로 고객에게 보내는 일이 거의 자동으로 끝납니다. 엄청나게 편합니다. 세상 진짜 좋다 이렇게 느낄 겁니다. 자, 단체로 계약하면 택배를 싸게 해주는 소사무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거 이용해 보시면 좋아요. 아주 초반에 집이랑 가까우면. 만약에 내 물건이 소품목이고 대량으로 나간다면 3자 물류인 3PL이라는 것을 알아보시고 이용해 보신 것도 좋습니다. 보통 1/1/1 사이즈 보관료 월 3-4만원 받고 택배 배송비는 뭐 3,000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크기에 따라 틀리니까. 그리고 한번 알아보시고 주의해야 될 거는 내 상품 재고 관리를 잘 해주는지, 그리고 근데 뭐 물어보면 다 잘해준다 그러겠죠. 그래서 뭐 오랫동안 이용한 사람들에게 소개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반품입니다. 반품은 그냥 받아주는데 사전에 상세 페이지에 규칙을 적어 놓으면 좋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다른 판매자들 3개에서 5개 보고 마음에 드는 글자들 뽑아가지고 베껴서 만드세요. 미리 캔버스라는 사이트에서 공짜로 내 손으로 포토샵 기술 없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불량품입니다. 자, 불량품이 아닌데 그냥 진상 떠는 인간들도 있어요. 문제가 어떻게 있는지 영상으로 첨부해서 보내라고 하세요. 저한테. 문제가 없는 경우도 생각외로 많습니다. 포장 시 내 손으로 CCTV를 찍는 것도 방법입니다. 생각보다 CCTV 얼마 안 합니다. 아니면 블랙박스 달아도 좋습니다. 중고로 사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안 쓰는 폰으로 영상 녹화해도 좋을 듯 합니다. 그런데도 불량이다. 진심으로 미안해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라면 미안해 해야 되는 겁니다. 싸우지 마세요. 죄송해 하세요.
피해 주셨잖아요. 그죠? 고객은 시간과 돈을 내어 나를 믿고 구매한 것인데 그럼 미안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갖고 있는 거는 폐기 처분을 하라고 하든 아니면 나한테 비싼 거면은 뭐 회수하고 선물로 누구에게 주거나 아니면은 문제 있는 상품으로 당근마켓에 공지하고 판매를 하세요. 근데 진짜 문제 없는데 개진상 떠는 새끼들이 있습니다. 그런 새끼들 경우에 아래 제가 선택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냥 처리를 해줍니다. 두 번째, 진짜 짜증난다 그러면 소비자 보호원에 중재를 요청하라 그러고 그냥 거부해버리세요. 그냥 응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소비자 보호원 선택에 따르면 됩니다. 애초에 상세 페이지에 이런 규칙들을 넣으면 좋아요. 자, 재고 관리는 이거는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그냥 재고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최초에 구매할 때 어떠한 일을 사입해서 시작할 때 내가 이거를 털 수 있는지 좀 출구 전략까지 생각해서 사입하려 하면 좋고요. 물건 품목이 많아지면 코드별로, 그러니까 이름별로, 큰 카테고리별로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찾기 쉽게요. 그리고 리뷰를 유도합니다. 문자로 이벤트 후기 유도할 수도 있고 뭐 이벤트 중인데 어떻게 할 수도 있고 리뷰를 어떻게 하면 유도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의외의 서비스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선편지와 과자 너무 구질구질하지 않게 후기가 이쁘게 올라오길 기대하고 항상 우리가 고객들이 재구매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롱런 하십니다. 저는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는 새로 구매하시는 분들보다 재구매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회원 숫자는 제가 3년 된 지금 435의 회원 숫자가 4,800명입니다. 자, 고객 응대 CS 질문의 단답형이 아닌 길게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상황에 맞는 멘트를 텍스트로 준비해 주시고 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하세요. 불만이 있는 고객에게 전화해서 진심으로 미안해 하시고 다시 사게 만드는 내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 노력을 갈아 넣어 보세요. 진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 고객은 주변에게 소개를 합니다. 한 명의 안티 고객은 바이러스처럼 퍼지기 때문에 안티 고객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많이 오셨으면 12단계입니다. 12단계 위탁 판매입니다. 위탁 판매 시 주의할 점. 자, 위탁 판매의 개념은 이거는 뭐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뭐 굉장한 방법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자, 자동차 판매 사원이 실제로 차를 갖고 판매하지 않잖아요. 침대 판매자가 침대를 갖고 파나요? 아니죠. 공장에서 물건 보내주잖아요. 며칠 뒤에. 이게 위탁 판매입니다. 우리도 인터넷에 물건을 올리고 물건은 다른 곳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위탁 판매고요. 아주 방식은 간단한 겁니다. 주의해야 할 게 많아요. 지적재산권, 저작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건 사입할 때도 마찬가지긴 한데 위탁 판매는 뭐 내가 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되게 주의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막 끌어다 쓰다가 그냥 뒤질 수도 있는 겁니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내용 증명 받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저작권 합의금 장사하는 새끼들도 있습니다. 나도 위탁 도매하라고 공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그 공급자가 이게 아닌 걸 수도 있습니다. 책임은 내가 지는 거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그리고 판매가 되었는데 위탁처에 재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탁해주는 것은 내가 대화가 잘 되고 상위 공급자를 만나면 좋습니다. 공장 수입자가 좋습니다. 지인을 한번 찾아보세요. 대량 등록 권하는 놈들은 저는 다 사기꾼으로 생각합니다. 제발 혹해서 속지 마세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위탁 판매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13단계 다음은 세금 관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큰 단락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이것도 한 2페이지 제가 걸쳐서 썼는데, 자, 기장대에 매출이 좀 나오면 연 3억 정도 나오면 기장대행의 의무가 있어집니다. 그러면 세무사를 써야 돼요. 주변 소개도 받아보고 인터넷으로 찾아본 뒤 내가 있는 곳으로 오세요. 먼저 연락 오시는 세무사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큰 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그냥 영업하는 사람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있는 곳으로 오게 하고 상담 받으세요. 돈 안 듭니다. 공짜예요. 좋죠? 중요한 건 내게 적극적으로 조언해줄 수 있고 내가 마음 편한 세무사야 합니다. 절대 마음이 불편하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뭘 물어보기가 되게 미안하면 안 됩니다. 내가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내가 갑의 위치가 되어야 하고요. 내가 돈 주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고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가세자 기준 종합소득세 1년에 한 번 내고요. 부가세는 1년에 2번 내는데 이거 전문 유튜버 영상 찾아서 보세요. 하도 오랫동안 떠들고 잘 떠들어놔서 몇 개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이해하고 사업에 제가 좀 더 그래도 뭐 이야기 해드리자면 세금은 세무사에게 맡기면 되는데 세금 계산서 물건을 이건 아니다. 이거는 제가 적어놓은 거는 그냥 공유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디테일하게는 모르고 어느 정도 비용 처리만 잘하고 나중에 설명사가 원하는 서류를 이렇게 공급해 주고 이렇게 처리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세금을 1년에 3번 내고 비용 처리를 많이 해서 내가 수익을 좀 적게 잡아야 된다. 그런 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 14번째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방향성 할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사실 강의에서 이게 답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 나랑 그게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만의 방향성을 찾아야 됩니다. 주변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먼저 해본 인맥이 있으면 상담을 받으세요. 대신 그 사람에게 뭔가 줘야 되겠죠. 그 사람의 시간을 뺏는다는 거는 그 사람에게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점검을 받으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도매매, 도매국, 상품에 복사에다가 위탁으로 판매하는 방식은 옳은 방식은 아닙니다. 아무튼 그 사람의 어떤 사람마다 자산, 결혼 유무, 쓸 수 있는 시간, 나이, 성격, 능력에 따라 뭘 할지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뭐가 딱 정답이고 뭐가 잘 된다 이거는 사실 없다고 봅니다. 판매를 각 채널별로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들은 뭐 네이버 밴드로도 팔 거고 로켓 배송으로도 팔 거고 쿠팡 그죠? 인스타로도 팔 거고 블로그로도 장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나 많습니다. 인터넷에 할 수 있는 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의문을 갖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정답을 찾고 옳은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물으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신 결정을 한다면 돌진하세요. 네. 제가 하고 있는 방향을 제가 얘기하고 하는 거는 참고로 자사몰 나만의 가게를 만들고 여기저기 입점해서 판매를 하고 단골 장사로 고객에게 충실하고 오랫동안 판매를 한다 뭐 이런 겁니다. 사실 자 계속 고민하고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맞을까 의심하세요. 다만 너무 고민하면 결정하는데 장애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추진력에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뛰세요. 결정을 빨리 하시고 고민하고 멈춰있으면 안 됩니다. 뛰면서 이 길이 맞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15단계 B2B입니다. B2B 요거는 기업 대 기업이에요. 도매로 주던 대량 구매가 이루어지게 하던 뭐 그렇게 하는 건데 B2C는 소매를 말하고요. B2B는 대량 구매 아니면 기업들 학교 관공서에서 구매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대량 판매가 우리가 좀 전문적으로 할 경우 이거는 왜냐면은 기업들이 많으면 좋은데 사실 많은 거는 고객들이잖아요. 고객들을 위주로 B2C로 판매하면서 대량 판매를 전략적으로 하지 말고 내 명함이든 쇼핑몰에 계시든 상세 페이지든 대량 구매에 상담의 여지를 남겨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효과가 있냐면 그냥 내가 잘 되는 쇼핑몰이고 판매가 되는 곳이면 좋구나 라는 느낌을 가지고 연락을 줄 겁니다. 한 개를 팔던 100개를 팔던 내가 쏟는 에너지는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보너스이기 때문에 내가 절대 수입이고 실력이다라고 착각을 하시 않는 게 좋습니다. 착각하는 내가 좀 건방 떠는 동안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대량 구매 소개받는 꿀팁 말씀드릴게요. 한 번에 대량 구매가 언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깎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깎는 경우가 이럴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사 정책으로 인해 깎아드리는 거는 힘들고 대신 서비스를 두둑히 챙겨드린다고 한번 말해보세요. 챙겨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 크게 남는 것이 없는데 누구누구님께 또 소개를 시켜주리라 믿고 싸게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정말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멘트를 해보시는 겁니다. 다시 소개받을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B2B 전략 서비스 상품을 따로 중국에서 사입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도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상품은 내 쇼핑몰에 조금 더 비싼 가격으로 올려놓으세요. 나에게 구매하는 사람이 굉장히 서비스를 잘 받았다고 착각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서비스 상품은 대량 판매가 이루어진 상품의 관련 상품일수록 좋습니다. 다음 16단계입니다. 팀 시스템 만들기. 나를 복제한다. 월 수익 1000만 원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러면은 혼자 못해요. 일을 절대 못합니다. 자, 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직원들에게 자율성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면 직원들은 내 가게를 자기의 가게라고 느끼고 진짜 열심히 할 겁니다. 권한을 한번 주어보고, 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복제하여 외주를 주고 시간을 사고 나는 더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내가 할 거를 돈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으면 외주를 줘서 맡겨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제 팀이 되는 겁니다. 자, 공동의 목표를 만드세요. 슬로건. 3년이 지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쇼핑몰의 슬로건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물하는 곳,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2명의 직원들이 보라고 해놓은 것이고요. 이것은 기업 공동의 목표를 만들고 직원들과 공유했을 때 그리고 함께 꿈을 꿀 수 있으면 좋습니다. 직원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지는 휴가입니다. 휴식이고, 그리고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업무 여건입니다. 직원들의 말을 경청하고 들어주세요. 잡담을 하세요. 농담을 하시고요. 말씀을 많이 들어주세요. 친구처럼 지내세요. 작은 아이디어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요. 내가 직원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직원은 나의 고객과 나의 회사를 소중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네 번째, 업무 분담. 업무에 구분을 지어줍니다. 예를 들어 나는 목표와 계획의 설정과 반성을 하고, 매니저를 하나 설정해서 고객의 불만과 질문을 접수하고 개선할 여지를 찾고, 유통, 물류, 쇼핑몰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게 합니다. 그다음 단순 직원들은 간소화 시스템을 개선하고 물리적 동선을 줄이고 단순 작업들을 통해 물류와 포장 배송의 업무를 하게 하면 됩니다. 자, 능력 있고 싸가지 없는 직원들은 살살 잘 맞춰주고 더 능력 있는 직원을 한번 구해보세요. 자, 그만두게 할 고민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그래본 적이 없어서 이거는 경험이 생기면 다음 버전 때 제가 한번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능력이 부족하지만 열정이 넘치는 직원. 지금 저희 직원 2분이 좀 그렇습니다. 잘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해주고요. 그리고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나머지 일들은 제가 하면 다 많이 왔습니다. 17단계. 자, 부자의 그릇을 키워보자. 부자의 그릇을 키우고 그 그릇을 넓게 한다면 물이 채워져서 저는 부자가 될 것입니다. 내 그릇을 부자의 그릇으로 키우고 그 돈을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원하는 것을 강하게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매일 목표 5개를 종이에 적고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화학적 작용을 물리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멘탈 관리법. 주기적으로 리마인드하자. 작은 성공에 자만하지 말고 이성적인 판단을 흐려지게 하지 말자. 주변 사람에게 사업했다고 알리지 마세요. 성과가 좋으면 시기와 질투를 하고 도와달라는 말에 내가 휘둘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판매를 하시고 준비를 하세요. 그러면은 성과가 안 좋아도 내가 하는 것들이 사실 과정인데 그걸 결과라고 느끼고 자책하고 창피해하지 않아도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내가 정신적으로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람에게 알리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향에 따라 하시면 돼요. 주변 사람에게 알리면은 내가 선언하고 그걸 지키려고 하고 하는 그런 노력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쪽팔리기 싫으니까 반대로 열심히 하고 빨리 성공하기 위해서 몰입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좋은 조언들과 사업에 관련된 인맥들을 소개받아 도움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18단계 성공하는 법. 자, 타석에 서서 안타를 칠 수 있을 때까지 배투를 휘두를 수 있다면 언젠가 무조건 안타를 칠 것이고요. 계속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휘둘리고 시도해서 실패할 것 같으면 내가 성공할 확률이 줄어들겠죠. 하지만 내가 성공할 수 있을 때까지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면 무조건 성공한다, 그 말입니다. 성공할 때까지 포기 안 하시면 성공하는 겁니다. 축구할 때 골을 못 키면 그냥 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비와 키퍼가 중요하기 때문에 방어할 수 있는 나의 직장 고정 비용이 있는 게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격은 거기서 시작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3년이 지난 지금 직장도 있고요. 지금 3년간 이어 살려온 이 자사몰에서 돈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3번째 쇼핑몰을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쇼핑몰 성공할 때까지 계속 갈아 넣을 거예요. 그럼 잘 될 수밖에 없겠죠. 생각과 행동을 분리하는 겁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분리해도 좋고요. 낮에는 그냥 고민하지 말고 행동만 하는 거고 밤에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는 토일은 생각을 하고요. 행동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너무 똑똑한 사람들은 생각과 고민이 많아서 너무나 많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생각이 꼬리를 물고 물어서 좋은 아이디어만 나오고 정리하다가 행동으로 못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보다 너무 행동력, 실천력이 좋은 사람은 안 좋은 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듯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행동할 것을 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력 있게 고민 안 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자주 돌아보고 반성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작은 목표들을 세우고 강평을 해보세요. 그리고 계획을 수정하고 목표를 세우고 일주일 목표, 한 달 목표, 1년 목표를 수정해 나가보자고요. 제 목표는 1년 뒤에 카페 회원 10,000명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1년 뒤에 10,000명. 이게 제 목표. 그리고 내년에 순수익 3천만 원이 목표입니다. 내년 22년에요. 자영업에서 사업가로 가는 길은 단순합니다. 자기 복제가 가능하게 되고요. 그럴 수 있는 세상입니다. 내가 성공하기 전에 가족에게 돈을 절대 빌려주면 안 됩니다. 제가 빌려줬는데 이거 굉장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돈이 큰 돈은 아니지만 2천 몇백 3천이라는 돈이 큰 돈은 아니지만 그걸 모으려면 그만큼 시간을 갈아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 빌려주는 곳이 없습니다. 사실은 같이 죽어나는 건 거절하는 능력도 중요하다. 다음 많이 왔습니다. 19단계네요. 이게 단계가 되게 많네. 이거는 간편하게 배우고 싶으시면은 지금 아래 링크에 제가 전자책 구매해서 보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구매 안 하셔도 이렇게 들어서 제 지금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으니 운전하면서 편하게 들으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9단계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기 전 준비사항입니다. 자, 필요한 능력들은 조직에서 쌓으면 좋습니다. 왜냐면 내가 조직을 떠나도 내가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내가 혼자 있더라도 그것도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조직이 할 거를 내가 혼자 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관계 커뮤니케이션, 인간관계에 필요한 인맥을 한번 늘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카페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고 셀러 준비 중이라 하시더라도 중수 셀러 카페에 오셔가지고 인맥을 한번 늘려보세요. 외부 사람들과의 교류를 하시고 직장의 외부 행사에 참여를 하셔서 또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도 좋습니다. 일하는 방법 또는 일을 스스로 찾고 체계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익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킨 대로 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체계를 갖고 일하는 방법을 직장을 다니며 익혀야 됩니다. 뇌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과 관련한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데 막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인터넷 서치 능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메모해 놓을게요. 그리고 네트워킹, 시스템 외주를 줄 수 있는 범위의 인식을 넓혀봅니다.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포토샵 맡기면 됩니다. 사진 찍는 거 맡기면 됩니다. 돈 많으시면 맡기고요. 없으면은 사진 잘 찍는 거 책 한 권 읽어보시고 이것저것 시도해보시고 개선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할 때는 좀 못했는데 자주 하다 보면 빨라지고 더 잘해지게 되더라고요. 당연한 거죠. 그리고 핸드폰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다양한 어플들이 있기 때문에 점점 저희 셀러 카페에 그 자료실 이런 데 공유해 놨으니까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우신 것도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매일 일정 시간을 투자를 합니다. 1시간에서 3시간 남는 공부나 이런 독서도 하시고 내가 발전될 수 있는 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놀지 마시고. 그리고 스스로 내 자체가 상품이 될 준비를 하세요. SNS를 꾸준히 하시고요. 그리고 타겟은 명확히 합니다. 저를 보세요. 제 타겟이 누구죠? 중반하는 셀러들입니다. 그리고 위탁 상품에 의해 상처받고 자사모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 타겟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제 자체가 이 훈이 아빠 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품인 것입니다. 자, 배우자와의 좀 마음을 거스르면 안 되겠죠. 이걸 왜 하고 있는지 좀 설득을 하세요. 행복한 미래를 같이 그려보세요. 동기부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평생의 사업 파트너는 결국 배우자입니다. 근데 좀 잔인하게 말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배우자가 좀 반대. 이혼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남자시면은 여자는 많아요. 여자는 많고요. 또 여자시면 남자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하는 길, 내가 진짜 내 인생을 한번 내 길을 걸어가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 태클을 걸고 좀 싫어한다 그러면은 이혼하시는 것도 행복한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필요한 3가지 업무의 실력을 쌓으세요. 뭐냐면 내가 일하는 능력, 그리고 뭔가 부딪혔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주변 인맥 등을 통해 사업 확장을 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세금 관리, 부가세, 소득세 신고 이런 것들을 미리 공부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영업과 마케팅 공부도 하시고 IT 활용 능력, 그리고 무엇이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우시고요. 유튜브도 좋고 책도 좋습니다. 계속 읽으시고 들으시고 공부하세요. 앞으로 내가 뭘 했을 경우에 3년 뒤, 5년 뒤에는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이 계획대로라면, 아니면 내가 계획대로 안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경량화하고 단순화하세요. 대신 온라인 저장소를 활용을 높이세요. 적당한 압박을
때 갔대 조급함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삶의 의지가 없고 변화 없고 불만 토로하는 그런 부정적인 자세보다 만나면 유쾌하고 재미있고 만날수록 새로운 사람이 되세요. 저 만나신 분들은 어떠세요? 제 얘기만 들어봐도 좀 긍정적이고 유쾌하고 좀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 입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저는 그런 사람이다 이거. 여기까지 19단계 직장 그만두기 전 준비사항이었고요. 마지막 20번째 추천 책입니다. 다 왔습니다. 자, 공략집 활용 방법입니다. 지금 제가 말한 공략집. 자, 마지막이 마무리죠. 시간을 도와드리고 스마트 N잡에 대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만든 거고요.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냥 자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가 보다 하면서 와닿는 건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거는 그런가 보다 나중에 알아볼까 하면서 찍어놓은 거는 내가 필요한 것은 꺼내서 보고 찾아볼 수 있도록 체크를 해두시면 됩니다. 제 훈이 아빠 의도는 시작하시는 분들이 시간과 노하우, 그러니까 훈이 아빠가 제가 녹여버린 내 시간과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 곳에서 그것들을 공부하고 정리하고 경험한 것들을 여기에 녹였잖아요. 이것을 활용하셔서 한 번뿐인 인생을,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쓰고 이 얘기를 하는데 며칠의 시간을 걸렸을 거 아니에요? 총 시간으로 치면 몇십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뭐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그렇게 되겠냐마는 그 많은 분들이 제가 조금의 시간을 녹인 만큼 그분들의 시간을 제가 아껴드린다면 제가 얼마나 큰 선한 영향력을 생사했을까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좀 제 꿈이었어요. 네. 책을 쓰고 싶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그래서 굉장히 이 얘기를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함을 느낍니다. 왜냐면은 제가 저를 좀 재촉해 주셨거든요. 저를 빨리 좀 써달라. 약간 좀 현기증 난다. 빨리 좀 전자책 발행해달라. 구매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읽고 저한테 고마워 하셨으면 저는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한 거죠. 이건 제가 쓴 거라. 마지막으로 추천 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자 하는 관련 전문 서적은 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튜브 할 거면 유튜브 관련 서적 읽으셔야 되고요. 스마트 스토어 할 거면 최신입니다. 1년 전 거 안 돼요. 그러니까 2021년 6월 이후여야 합니다. 로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온 스마트 스토어 책들은 아마 그래도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안 읽는 것보다는. 아무튼 최신성이 높은 그 책을 한 권을 읽어봐야 합니다. 그 외 아래 책들은 제가 진짜 좋았던 도서들을 나열해 보았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책을 저렴하게 사는 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예스24에서 중고 서적 검색해보세요. 그럼 책값이 크게는 뭐 30%에서 50% 그렇게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매해보시면은 진짜 새 책이 와요. 책 가격은 뭐 책마다 틀립니다. 인기도가 높고 책이 많이 없으면 중고 가격이어도 새 거랑 다름이 없는 책들도 있습니다. 근데 책 사는데 아껴가지 마세요. 강의비 몇백만 원 왜 쓰면서 왜 책 만 원을 아까워해. 추천해드릴게요. 설득의 심리학, 유일약국 갑시다, 구의 추월 차선, 누가 내 취지를 옮겼을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꿈꾸는 다락방, 선물, 노자 마케팅, 단점을 디자인하라. 이렇게 추천 도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총 저는 그래도 2시간 정도 걸릴 줄 알았는데 제가 거의 좀 빨리 좀 많이 뺄 건 빼고 성공하시길 빌겠습니다. 시작하시는 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정말 지칩니다. 하시다 보면은 이게 온라인 사업이 외롭습니다. 저도 지금 혼자 사무실에 있거든요. 혼자 사무실에서 혼자 떠들고 있어요. 지금 주말 일요일이고 오후 7시 넘었는데 제가 혼자 사무실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외롭고 심심하고 잘 안 돼도 외롭고 잘 돼도 외롭고 힘들고 그래요. 답답하고 막막하고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그래서 진짜 번아웃이 옵니다. 그럴 경우에 잘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하고 같이 고민 공유하고 내 방향성을 서로 검증받고 얘기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만든 온라인 중수셀러 카페, 네이버 카페에서 제가 모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도권에서 모이고 있는데 전국으로 저는 퍼져나가기를 원하고 있고요. 제가 모여보니까 처음 시작하시기 전 단계의 분들, 그리고 막 시작하신 분들, 그리고 막 20년, 30년 하신 분들까지 제 모임을 통해 굉장히 많은 것을 얻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번아웃
따위는 그냥 꺼지라고 하는 거죠. 자, 아무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은 오프라인 저장하시든지 아니면은 즐겨찾기 하셔서 이렇게 자주 들으시면은 시작하시는 분들은 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